공유 개방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관련 서비스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대학에 와서 우연히 친해진 친구인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저한테 오더니 철민아 너랑 나랑 중3 때 같은 기사에 나온 거 아니야? 모르겠다는데 기사를 가져왔어요. 인터넷 빛과 그림자, 제가 비추의 그림자예요. 중3 때 창업을 했고 중3 때 화이트원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100만 대를 감염시키고 한국에 사이버 테러가 무료를 발견시켰고 잡아보니까 중학생이어서 후방 조치됐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이제 대학 같은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둘이 그냥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럼 너랑 나랑 언젠가 꼭 같이 창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를 그날 찾아가서 야, 미국에 웨비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엔 없다더라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콜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웨비점에 기사를 보고 저녁에 창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 회사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위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 옷을 입은 친구가 그 그림자고요. 그림자 주위에는 좋은 그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모아왔어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부산 사는 친구인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굉장히 열폭하고 그랬던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삼수해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찾아가서 재미난 대학생활 해봐야 별로 없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 친구도 조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연대 창업센터 지하골방에 세평단지한데 먹부작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했어요. 저희 첫 제품이 위자드닷컴이라는 개인 맞춤형 포털이었는데요. 네이버 다음은 걔네가 예쁘게 편집해서 주지만 그 중에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잖아요. 로그인 기반으로 이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게 하는 포털이었어요.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2007년에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저희 첫 매출을 삼성그룹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삼성그룹 이제 전 계열사에서 쓰는 그룹웨어에 이거 앞에 이 포털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솔루션을 납품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월급이란 걸 처음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70만 원씩 이제 월급을 받아가게 됐고 제가 만든 회사에서 제가 월급을 받아가게 됐을 때 그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소액이어도 이제 근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였거든요. 이런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 이 솔루션의 수요는 기업에서만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그 니네가 만든 포탈은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포탈의 재료가 된 위젯은 쓰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네모난 박스를 우리가 위젯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위젯을 블로그나 카페에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그래서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갖다 쓰세요. 그러고 줬어요. 그랬는데 한 2달 만에 우리가 포탈로 2년간 모은 트래픽보다 더 높은 트래픽이 위젯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위젯이 뜨겠구나 그걸 깨닫고 2008년부터 명함에 위젯 전도사 이렇게 파가지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젯을 설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위젯은 실제로 지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폰에 들어가 있지만 TV, 모바일, PC 어디로든 해상도 깨짐없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차세대 정보 전달 매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 2008년 말에 지금까지 만든 모든 위젯을 한 곳에 모은 위자드 팩토리라는 사이트를 런칭해요. 처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위젯 트래픽 뜨는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위젯을 만들었고 결국엔 2009년에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랑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포탈 3사의 독점으로 위젯을 공급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5천 몇백에서 시작했던 이제 사이트 순위가 막 올라갔고 2010년 10대들이 즐겨 찾는 한국 전체 7위, 20대 여성에서 9위 나왔는데 이 사이트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유는 네이버 다음에서 위젯을 퍼가면 여기서 제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블로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면 블로그 사이드바에 붙어있는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대부분이 이제 저희 제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매체가 위젯밖에 없어서 많은 광고주들이 저희를 통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제 일의 대부분은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경쟁 입찰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8, 9개월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하던 일보다. 그래서 마침 그때 회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요. 이 네이트에서 네이트 앱스토어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면서 찾아왔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위젯 회사들이 이 소셜 게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의 그 게임 회사들이랑 같이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싸이월드에서 네이트가 싸이월드잖아요.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아무도 게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임 비스무리하지만 좀 엔터테인먼트성 앱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게임 가서 게임하지 누가 싸이에서 처음부터 게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3천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앱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수백 명의 일종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는데
그 용어를 똑같이 베끼자. 페이스북이랑 싸울도 비슷비슷하니까 똑같이 베꼈어요. 그래서 디자인만 슬쩍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다르게 머리를 굴려서 생각했어요. 그때 그 싸이월드 앱스토어를 전부 개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케팅에 집중을 하자. 마침 그때 우리한테 후그한테 마법학교라는 대학생 마케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해에 20명씩 뽑는 친구들인데 이때 60명을 뽑았어요. 1인당 1촌이 300명씩 있는 친구들이 총 18,000명의 1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매겼어요. 그리고 2009년 9월 30일 날 네이트랑 싸이월드 두 사이트가 합쳐졌어요. 옛날에 갑자기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앱이 헌페이퍼 우리가 만든 앱이 짜잔 떴고 우리 애들 출동. 최고입니다. 꼭 필요했어요. 이걸 알바. 그리고 또 두 달 후에 방명록도 안 쓰는데 이딴 앱을 왜 쓰냐고 악플 달리고, 그래서 싸이에서 게임 안 할 거다. 남들에게 머리를 부르면서 꼴등했어요. 전체 72개 앱수 중에 72등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개발자들보다도 못한 성적. 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하던 팀은 해체됐어요. 사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20세에서 24세 사이 근육질 남성, 그런 애들이 쭉 뜨고 계속 본 다음에 나도 좋아 누르면 그냥 쪽지가 가고, 걔가 와서 본 다음에 나도 좋아 누르면 둘이 짝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서로 연락처를 깔려고 도토리를 결제해야 되는 다 만드는 거 못 나오고. 그리고 어제 상장한 썬데이 토즈에 이제 이런 게임 있었는데 그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어요. 팀이 없어지는 말은 못 나왔고요. 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1등이었는데 괜히 신사업을 벌인다고 하다 꼴등이 돼가지고 제가 주주들이나 그 웹에서 굉장히 쪽팔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소셜 게임이 유망해 보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루비콘 게임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저가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외치는 강의 이름이고, 그만큼 우리가 72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절박함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회사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찝차가 딱 섰어요. 찝차에 루비콘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루비콘 게임즈 됐어요. 그래서 2009년 말에 다시 연대 창업센터에 있는 학생들과 입주심사를 거쳐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저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게임업계 출신이 아니고 게임업계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게임 회사를 대뜸 하겠다는데 대체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밥을 먹으며 가르치는 훌륭한 60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1등부터 4등까지를 찾아가서 형이랑 오빠랑 창업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 블로그에 띄웁니다. 창업 멤버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공감해 주셔가지고 140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거의 많이 만났는데, 그 최대한 게임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뽑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휘둘릴까봐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자. 그래서 우선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뽑으려고 했고요. 많이 만났고, 그리고 또 약간 외국계 기업처럼 보이고 싶어서 마케팅 팀장을 해외에서 뽑아오고 싶었는데, 이게 또 신기한 일이 2007년에 제가 투자 설명회 하러 홍콩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이사한테 맡겨놓고 저는 펍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술 마시고 용감하니까 옆 테이블이랑 친해졌어요. 근데 이 옆 테이블 친구가 홍콩에서 온 친구인데 이 미국의 리드라이트 웹이라는 유명한 블로그의 필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인연이 끊겼는데, 이 창업 멤버를 구하고 있는데 얘를 홍대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왜 이런 거냐 했더니, 그 이후에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서울에 왔는데 자기 일상의 대부분을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얘가 쪼인합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2010년 4월에 뽀잉뽀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다람쥐가 하늘로 과일을 넣으면서 통통통 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4달 있다가 그나마 정상적인 슈팅스타라는 게임을 출시했어요. 가운데로 풀을 뿅뿅뿅 쏴가지고 이 맵을 없애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순위는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뽀잉뽀잉이 32권, 22권, 그 다음 게임이 갑자기 우리가 진지해져가지고 우주도시를 건설하는 본격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자. 그래서 스타시티를 내놨는데, 겉에는 그럴싸한데 우리가 확실히 이런 데서 경험이 없다고 느낀 게, 이 비슷하게 따라는 만들었지만 이 안에 서버 운영 같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0만 명씩 회원가입이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벅버벅 하다가 이 게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이란 돈을 다 쓰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마지막 게임, 본격 밴드 육성 시뮬레이션 드림 밴드. 마지막으로 5위권에 진입했으나 그동안 쓴 모든 지출을 다 감당을 못하고 결국에 이 회사가 201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은 제 이사들에게 모 회사를 맡겨두고 병행했는데요, 두 회사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모 회사가, 제가 모 회사랑 병행할 때 이게 연말 되면 IT 업계 내년을 전망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제 앞에 다음에 모바일 본부장이 딱 올라오시더니 내년은 스마트폰 앱이 될 겁니다. 그런 자신 있게. 근데 제가 옴니아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다음 시간에 올라오고 정말 자신 있게 저도 절대 될 리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했고. 근데 그 2주 있다 한국에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실언을 했구나.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와중에 위젯을 만들던 광고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만든다고 예산을 빼는 바람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아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빠이빠이 하고 자기 창업을 한다고 4개 회사가 나갔고요. 그래서 뭐 돌아와 보니까 6명 남은 거예요. 그 모회사가 30명 할 때 나갔는데, 그래서 야, 이럴 거였으면 진작 많아지. 20대를 다 바쳤는데 이제만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추스리고 같이 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앱부터 만드시기 위해서 아무도 앱스토어에 있지만 아무도 다운 안 받는 그런 앱이잖아요. 원래 이게 1억짜리인데 우리가 400만 원에 만들었어요. 가불병정부 하청에 재하청 받아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술병 돌리고 이게 어이없는 거. 600만 원, 700만 원. 모바일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하다 1년 뒤에 이제 모바일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브랜드를 탄 제품들이 나오게 됐고 몇 가지 100만 다운로드 이상 했던 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우리 브랜드를 단 앱들이 히트를 쳤고 지난 3년간 SKT, KT랑 같이 167종의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찍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3일에 하나씩 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앱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는 우리가 이 통신사 앱을 만들어주는 통신사들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막 찍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감이 들어오니까 사람 뽑아야 되고 사람이 있으니까 또 월급 줘야 되니까 일감 계속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만들고 싶었던 사실 제일 신났던 거는 그 맨 처음 22살 때 하던 그 위자드닷컴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남의 일은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꼭 한번 우리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27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1년치 먹고 살 돈을 바짝 벌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해가지고 바짝 벌어서 영업을 종료했고, 그래서 뭐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기 전이었는데 이 유틸리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는데요. 그 모바일에서. 근데 유틸리티가 은근히 개인들이 만드는 굉장히 조악한